안녕하십니까. 학종 나만의 세특 스토리 만들기 발표를 맡은 잡쇼퍼 대표 권기현입니다. 먼저 잡쇼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고 현재 잡쇼퍼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5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 권기원이라고 하고요. 계속 에듀테크 분야에서 교육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풀어내는 사업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잡쇼퍼라는 회사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잡쇼퍼는 2017년에 설립해서 진로교육 현장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계속 개발을 해왔고요. 제일 유명한 서비스가 메이저맵이라는 서비스인데,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학과 정보 서비스로는 국내 1위를 달리고 있고, 월간 사용자 수가 한 5만 명 정도 되고, 가입자 수가 한 25만 명 정도 되는 서비스고요. 저희가 2018년에 개발을 해서 최근에 회사를 아예 스핀오프해서 분사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교육기업은 아니고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IT 회사고요. 저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득 지역 격차가 정보 기회 격차로 이어지는 교육 문제를 인공지능 기술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 출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젊은 나이에 진로교육 판을 한번 뒤집어 보자라는 열정을 가지고 모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사범대 석박사 인력이 교육과 데이터 관련 연구를 하시고, 카이스트 대학원 출신 기술이사가 인공지능 연구를 해서 논문을 작성하고 특허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로교육 분야에서 요즘 제일 핫하다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잘 적용해 오다 보니까 뭐 AI 관련된 상들도 많이 받았고, 사업 관련된 상, 교육 관련된 상을 다 13차례 정도 받았고요. 그중에 뭐 교육부 장관 상도 있고, 서울시 시장 상도 있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부문에서 AI 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기술과 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저희가 잘한다고 주장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AI 테크 기업 인증이나 벤처 기업 인증 등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구한 기술들에 대해서도 공인기관에서 성능시험을 받기도 하고, 논문도 현재 3편 작성을 하고 특허도 2건 출원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주로 기술 관련 회사들, 그리고 교육 관련 회사들과 협업을 이때까지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을 해왔고요. 저희 관련해서는 보도자료를 잡쇼퍼 검색을 해보시면 워낙 진로교육 분야에서 신기한 것들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인터뷰 자료가 한 3개월 주기로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그걸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으로 제일 궁금하실 학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이 그래프는 예전에 아랍어 점수의 표준 점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수능 아랍어 성적 분포인데요. 보통 점수가 가운데에 몰려 있고 양쪽에 퍼지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평균 성적 아이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빵점과 100점에 가까울수록 줄어드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랍어 같은 경우에 점수 분포가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시험이 너무 어려워 보이다 보니까 찍는 학생들 대부분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 아주 소수와 대부분의 찍는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만점에 가까운 학생들이 소수 있고요. 중간에 한 30점, 20점대 학생들이 전혀 없고, 다 찍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1등급 커트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탐구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제2외국어였는데요. 다른 사회탐구 시험들과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50점에서 44점. 2등급 커트라인 같은 경우에는 알아보 혼자서 갑자기 21점이 됩니다. 49점에서 21점이 되고, 3등급 커트라인 같은 경우에는 15점입니다. 이러니까 학생들이 다 일단 아랍어를 신청을 하고 다 찍는 거죠. 근데 저도 아랍어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아랍어가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라고 해서 저는 2주 정도 공부했는데 한 개 틀렸습니다. 1등급이 나온 거죠. 근데 왜 안 하냐면 어려워 보여서 안 합니다. 지금 딱 보셔도 너무 복잡해 보이고, 어떻게 이게 글자인지 그림인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감이 안 잡히시잖아요. 근데 막상 아랍어를 공부를 해보시면 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어 하나만 알면 됩니다. 중간에 들어가는 단어 하나만 딱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저를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지레 겁먹고 안 하는 거죠. 그냥 찍자 이러고. 그래서 아는 학생들은 소위 요즘 학생들 표현으로 꿀을 빠는 거죠. 굉장히 가성비 좋게. 다른 학생들은 사회탐구 공부하느라고 막 6개월, 1년, 2년, 3년을 하는데, 아랍어 딱 2주만 공부해도 1등급이 나오고, 솔직히 한 이틀만 공부해도 2등급은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노력, 다른 결과가 나오는
판들이 있고요. 노력의 방향성이 결국 중요한데 사람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 아랍어와 비슷합니다. 저희가 대학 입시 전형별 이미지 조사를 했는데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공평하다는 이미지가 나왔고 논술은 운이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저렴하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복잡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평한데 수능은 어렵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니까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못할 뿐 수능은 준비할 수 있다.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너무 복잡하다는 인식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상황이에요. 근데 뭘 해야 될지 아는 학생들은 오히려 굉장히 적은 노력으로 대학교를 잘 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내신 수능 공부는 하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요즘 학생기록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때 교과 세특, 그러니까 수업 시간마다 교과별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해서 적어주는 추천서 같은 거예요. 이 학생은 국어 시간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과제를 했고 어떤 발표를 했다라고 적어주는 추천서들이 매 학기 쌓이는데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근데 이건 바꿀 수가 없거든요. 매 학기가 적히면 끝인데 이걸 놓치고 있는 거죠, 학생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개발하게 된 배경은 대치동에서는 이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미리 진로와 학과의 목표를 정해놓고 다 수업 시간마다 촘촘하게 준비를 해서 성적이 좀 안 좋더라도 뒤집고 학생부 종합전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저희가 신기한 것들 많이 하니까 실제 현역 입시 컨설턴트가 인공지능으로 한번 이 판을 뒤집어 보자. 컨설팅 해주는 거 사실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 인공지능을 적용을 하면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전국적으로 한번 판을 뒤집을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하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고 시작을 했고요. 딱 이런 겁니다. 경제학과가 목표인 학생이 있어요. 미적분 수업 시간에 세부 능력 특기상 발표를 해야 되는데 뭘 발표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딱꼭지가 3개입니다. 첫 번째 경제학과. 경제학과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미적분. 미적분 수업 시간이니까 당연히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걸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특.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뭐냐면 세부 능력 특기가 특별히 기록한다예요. 이 학생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할 거리가 있을 만한 걸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과만 해도 10,000개가 넘거든요. 그리고 미적분이라는 과목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가르친 과목들의 교과 성취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발표를 해야 돼요. 아니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에서 발표를 해야 선생님이 적어주시고 판단을 하지 선생님이 아예 모르는 내용 그냥 경제학과 내용 발표를 하면 도대체 이게 미적분 시간인데 뭘 발표를 한 거니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취 기준이 또 1200개가 있고 세특이면 특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3가지를 맞춰서 세특 주제를 선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멘붕에 빠지는 거죠. 교과목과 진로와 요즘 트렌드를 연결시키는 탐구 주제를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1학년 때는 경영학과라는 큰 범위를 가지고 관련된 수업 시간마다 수학 시간, 국어 시간, 사회 시간, 과학 시간에 경영학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하다가 2학년 올라가서는 경영학과에도 세부 전공이 많아요. 마케팅, 오퍼레이션, 재무, 회계, 조직 운영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케팅이라는 것을 한 단계 내려가서 또 발표를 합니다. 3학년 때는 마케팅에도 또 다양한 분야가 있죠. 그로스 해킹이라는 분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입학사정관이 보기에 어차피 성적은 다 비슷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성적으로 딱 자르겠다는 거예요. 성적만 가지고 줄 세우기를 해서 자르겠다.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말 그대로 종합평가잖아요. 내신 성적이 비슷한 애들 다 모아놓고 1차 통과를 시킨 다음에 2차에서는 이 학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지 전공적 합성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근데 학생들이 내신만 열심히 챙기고 학과 관련된 활동을 한 게 두드러지지 않다 보니까 그게 보이면 그냥 바로 붙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주려면 컨설팅에서는 최소 2명이 붙어야 돼요. 교육을 아는 사람과 전공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컨설팅 학원들도 많은데 컨설팅 학원들에서 저희 걸 쓰는 이유도 사람을 쓰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학생한테 300만 원, 500만 원을 받아도 그 사람들한테 다 인건비로 나가서 자기들도 남는 게 별로 없대요. 그래서 교과 세특이라는 게 원래는 작년까지는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였는데 올해부터는 정시에도 서울대에 들어간다 그리고 세특 빼고 다 빠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만 챙기면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세특 빼고 학생부 개선안이 대입제도 개편이 발표되면서 다 빠졌고요. 학생들도 교과 세특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국영수 공부는 뭐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문제집을 풀 수도 있고 인강을 들을 수도 있고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과외를 다닐 수도 있고 다양한 층위의 솔루션들이 있는데 교과 세특은 대치동이나 목동에 있는 고액 컨설팅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의 인식도 교과 세특은 그냥 학교에서 과제를 내주면 나 혼자 열심히 준비하는 것 정도예요. 아예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 거죠. 지식인에 가서 세특이라고 검색해 보십시오. 세특 주제 검색해 보십시오. 다들 뭐 발표해야 될까요? 간호학과 목표인데 뭐 수학 시간에 뭘 발표해야 될까요? 국어 국문학과 목표인데 영어 시간에 뭘 발표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실제로 검색량을 보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뭐 학종, 그 전형에 대한 키워드 검색어보다 세특에 대한 검색량이 훨씬 더 많고요. 저희는 인공지능과 스카이 전공생 작업자들 그리고 저희 석박사 연구 인력이 모여서 나만의 세특 주제를 주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자면 전공별 최신 이슈를 인공지능이 긁어옵니다. 전 세계 주요 학술지에서 주요 이론과 키워드를 수집을 하고 그걸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한 전공생들이 이론들을 정리를 하고 탐구 주제를 만들고요. 여기에 이 주제가 어떤 학과와 관련이 있고 어떤 교과목과 관련이 있고 어떤 성취 기준과 관련인지 600만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어떤 게 관련인지 태그를 인공지능이 또 자동으로 하고 저희 석박사 연구 인력들이 최종 검수를 하고 표현을 다듬는 작업들을 하고 학생들 나가게 됩니다. 저희는 린 AI라고 해서 아예 이 데이터 셋들을 가공하고 검수하는 자체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서비스를 보여드리자면 일단 구성만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학종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이게 샘플입니다. 학종 주제 샘플로 해서 본인의 이름, 학교, 학년, 목표대학교, 학과, 그 다음에 지금 수업 듣는 과목을 선택을 하고 학과 관련된 걸 달라, 수업을 더 심화하는 걸 달라라는 걸 선택을 하면 그 학과와 수업 과목과 연관되어 있는 것 중에서 수업 과목에서 어떤 파트와 연관이 되는지 성취 기준이죠. 이게 있어야지 선생님이 안 적어주신다고 해도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가 안 가르쳐 준 건데 왜 적어달라는 거야? 나는 경제학과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라는 게 아니고 한국지리와 관련된 너의 진로에 대한 걸 발표하라고 했는데 라고 하면 이걸 들이밀면 돼요. 이 성취 기준이 제가 발표한 주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선생님 당연히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공은 경제학과의 전공인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과 전공 내용과 한국지리에서 배우는 성취 기준을 연결한 탐구 주제를 제공을 하고요. 이 해시태그라는 검색어를 바탕으로 본인이 탐구를 심화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 선생님께서 이제 적어주시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관련해서 읽어보면 좋을 책들과 목표한 학과의 커리큘럼 등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저희가 메이저맵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 트래픽은 정말 잘 나오는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돈을 내는 기준으로 서비스를 고도화를 시켜봤고요. 런칭 4주 만에 10,000명이 가입하고 1,600개 고등학교에서 가입자가 나왔습니다. 전국 2,200개 고등학교 중 72%에 해당되는 비율인데 문제는 학생들이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주변에. 이걸 주제를 받아서 학교 가서 발표를 해봤더니 선생님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생각해냈냐고 하면서 점수를 좋게 주니까 애들이 주변에 안 알려줘요. 그래서 이건 B2C가 안 된다. 학생들 대상으로 바로 광고를 하면 학생들이 주변에 안 알려주니까 입소문이 안 나니까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B2B로 해야 되겠다. B2B2C라고 하죠. 기관을 통해서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가야지 학생들은 주변에 알려줄 생각이 없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벤트 형태로 한번 판매를 해봤는데 4차 이벤트 모두 완판을 하고 평점도 5점 만점에 4.8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과학동화라는 곳과 콜라보를 해서 가격대를 10만 원대로 올려봤을 때도 2시간 만에 사전 예약 700명 일어나고 이틀 만에 완판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학종 서비스를 가지고 작년에 대학교를 잘 진학한 학생들, 세특을 잘 적힌 사례들도 이제 수집을 해서 아마 자료로 공유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학원이나 뭐 교습소 같은 곳도 237개 기관에서 저희 서비스를 사용해서 학생들에게 세특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좀 냉혹하게 말씀드려서 성적은 안 오릅니다. 올리기가 힘듭니다. 1등급 학생은 1등급 학생이 해왔던 만큼 공부를 하고 3등급 학생은 3등급 학생이 해왔던 만큼 계속 노력을 하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는 학생 극소수예요. 하지만 정해진 성적 안에서 채택을 잘 챙긴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본래 취지가 성적이 한 등급 정도 차이 나는 건 또 동일하다고 보고 이 학생이 얼마나 이 학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준비를 했는지를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소위 요즘 가성비가 좋은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학종과 잡쇼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끝이고요. 지역 소득 격차와 기회 정보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잡쇼퍼가 이제 르하임과 같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부는 이제 권재우 이사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된 건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잡쇼퍼 권재우입니다. 이제 제 목소리나 이름이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현재 르하임 본사와 가장 많이 소통하고 있고 몇몇 점주님들과는 통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담당자가 접니다. 네, 앞서서 잡쇼퍼와 학종에 대한 이야기는 권기현 대표님이 해주셨고 저는 르하임과 적극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업무 제휴를 맺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르하임과의 인연은 작년 이맘때였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외협력팀 직원이 이제 르하임에 방문을 했고 김유진 이사님께 저희 학종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학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었고 그 당시에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게 저희뿐이었기 때문에 르하임에서도 저희 학종이라는 서비스의 가능성과 가치는 이해를 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협업까지 이어지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몇 달 만에 이 입시 시장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학생들이 한 학기를 보내보니까 세특의 중요성도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듣게 되고, 아, 이제 이걸 준비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학생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 2월 달에 이제 권기현 대표님과 제가 직접 이제 르하임 본사를 찾아갔고요. 그때는 첫 미팅에서 바로 계약서를 쓰고 진행을 하자는 말이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는 르하임 말고도 많은 스터디 카페들과도 제휴를 맺고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로 많은 제안이 있었고 저희도 많은 제안을 할 때였어요. 근데 다른 스터디 카페들 같은 경우는 점주님한테 그냥 맡겨놓고 가맹본부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점주님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소위 말하는 인싸 점주님들한테 소통을 맡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리고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는 일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그냥 포스터를 부착해달라. 이게 뭔지 설명을 하긴 어려우니까 그냥 패스하고 그냥 포스터 붙여놓고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학생들에게 이 혜택을 정말 줘야겠다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결국 학종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혜택을 준비해주는 스터디 카페라는 이미지만 가져가고 싶었던 거였죠. 근데 르하임 같은 경우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점들을 방문을 하고 이제 학종이라는 서비스, 세특이라는 개념과 시장에 대해서 교육을 직접 다 해주셨고 시스템적으로는 자리세만 받고 단순히 공간 임대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트렌드를 읽을 줄 아셨던 것 같고 모르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여쭤봐 주시고 이해해 주시려고 하는 게 담당자로서 느껴졌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미 모두가 알고 있고 유명한 거라면 그건 이미 늦은 거죠. 남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숨겨져 있지만 진짜 가치 있는 걸 이해하고 그걸 소비자들한테 쉽게 풀어내는 게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르하임에서는 저희 아이템을 그냥 단순히 장사거리가 아니라 사업 아이템으로 이해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르하임에서 독점적으로 학종을 이용하고 싶다고 제안을 해주셨을 때도 제가 저희 잡쇼퍼 본사를 설득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 카페 시장이 많이 포화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차별화가 필요한 상황이겠죠. 지금 점주님들도 느끼시다시피. 그리고 대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특 업계를 독보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잡쇼퍼와의 협업이 수많은 스터디 카페들 중에서 입시에 대해 고민하고 정확한 그리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는 유일한 스터디 카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협업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르하임에서 독점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학종 주제 이용권 30% 할인 쿠폰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전혀 이벤트를 하고 있지 않고 이제 르하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 쿠폰을 받을 수가 있고요. 분명히 점주님들 스터디 카페 매출 증대라던가 고객 유치가 가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들한테 단순 광고 메시지 발송이나 아니면은 포스터 부착이 아니라
친밀하게 관계를 형성하시면서 현재 입시 트렌드와 세특의 중요성에 대해서 카운셀링을 해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주변 학부모님들에게도 캐주얼하면서도 정확하게 현재 입시 트렌드가 이렇다. 근데 세특이 이렇게 중요하다. 근데 이 세특을 정말 잘 준비할 수 있는 걸 이제 르아임 우리 스터디 카페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이용해봐라. 라는 식으로 카운셀링을 해주시면 효과가 분명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30% 할인 쿠폰이 오직 르아임에서만 받아볼 수 있다는 식으로 안내를 해주시고 쿠폰 신청을 하실 때 어떤 지점에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었는지만 잘 선택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제 홍보를 해주셨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안내드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서비스가 최종 서비스가 아닙니다. 현재 세특 시장에서 요구되는 점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대입 시장을 뒤엎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유사 서비스 혹은 유사 업체에서는 할 수 없는 행보고요. 분명히 학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고 그렇다 보니 학종을 따라하는 비슷한 서비스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실공히 세특 1위 기업이고요. 믿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분명히 점주님 스터디 카페에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걸로 자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서는 이제 그 카카오톡 그 마스터바이징 방에다가 이제 이사님들이나 본부장님한테 이걸 한번 우리도 활용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교육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홍보물을 부착할 그런 자료라던가,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세특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저희 가이드북도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일단은 마스터바이징 방에다가 문의를 해주시면 이제 그 이후 일정은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현 대표 안녕하세요. 저 지금 제주도에서 휴가 보내고 계실 텐데 지금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Q&A 세션에 이렇게 응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그 르아임 점주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권기현 네. 대표님께 제가 여쭤보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세특은 선생님이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세특은 말 그대로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어서 교과별로 해당 교과 선생님이 학생들을 관찰을 해서 특별히 기록할 거리들을 적어주는 게 맞는데요. 근데 네. 선생님이 독심술이 있으신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뭐에 관심이 있고 수업 시간에 막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마음을 꿰뚫어서 적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세특 이제 기지가 의무화가 됐는데 한 선생님이 뭐 학생 한 몇 반을 가르쳐서 한 100명을 담당한다고 치면 100명의 학생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이 수업 시간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꿰뚫어 볼 수 없다 보니까 과제를 주는 거죠. 수행평가라는 이름으로 나올 수도 있고 발표를 하라고 할 수도 있고 보고서를 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심지어 학기 말에 그냥 자기 보고서라는 얘기로 세특 어떤 거 적으면 좋을지 가져와라고 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세특 주제라는 게 선생님이 적어주실 걸 애들이 가져가서 이거 적어주세요 하는 내용이 아니라 선생님이 세특을 적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내주는 과제들의 총칭을 다 대비할 수 있는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친 내용 중에서 내가 목표하는 학과와 연결되어 있는 주제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발표가 됐건 과제가 됐건 그런 것들은 그냥 만들면 되거든요. 응용해서 발표 자료로 만들고 보고서로 만들고 본인이 검색해서 확장해서 이해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전달을 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세특 주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질문 주신 대로 세특 자체는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점주님들께서 선생님이 써주는 게 세특 아니냐라는 질문 이외에도 학종에서 제공해주는 세특 탐구 방향성 이외에 그 이후 내용은 안 써주시는지, 다시 말해서 탐구 보고서를 써주시거나 아니면 발표 준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 해주시는지 궁금해하셨고요.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은 학생들이 이거를 본인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발표 주제만, 세특 주제만 주는 게 맞고요. 그렇게 정한 이유는 그 이후에 확장하는 활동들을 도와주려면 전문 인력이 붙어야 되고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은 발표 자료를 만들고 뭐 보고서를 만들고 하는 활동들은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요즘 뭐 유튜브 영상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론적인 건 이게 한 번 하고 끝날 일이면 고생을 하겠지만 처음 한 번 하는 방법을 배워놓으면 어차피 모든 수업들마다 매 학기별로 해야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스킬적인 건 다 알고 있는데요. 도대체 내가 어떤 주제로 이 활동지를 채워나가야 될지,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될지 주제 선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주제 선정을 도와주면 그 이후 활동들은 학생들이 대부분 선생님한테 도움 요청했을 때도 방법적인 것들은 답변을 들을 수도 있고 혹은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오는데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뭐 가이드북이나 그런 칼럼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주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내가 목표하는 학과와 지금 배우는 내용을 연결시키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부분만 해결을 하고 그 후속 부분은 뭐 가이드북이나 공통된 컨텐츠로 해결을 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학생들 맞춤형으로 과외 같은 세특 자습지를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실제로도 지금 저희 학종을 이용하고 계신 르하임 점주님들께서는 이제 가이드북은 이제 다 받아보셨고요. 그리고 네. 칼럼 같은 경우도 이제 마스터바이징 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달이 됐을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세특에 대한 인지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점주님들도 계셨어요. 사실은 서울권에 있는 점주님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세특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소도시 쪽에 있는 스터디 카페 점주님들께서는 학생한테 세특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그렇게 인지도가 없다,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건 정보 격차가 확실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선생님들은 아마 알고 계실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세특기 이제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걸 적어줄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다른 내용들이 다 빠졌다는 걸 알아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입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인데 그 안에서 세특 빼고 다 빠진 걸 알아서 아실 텐데 아이들한테 이 정보를 그렇게 강조할 수 없는 이유는 챙겨줄 수가 없어서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경상북도 경주라는 소도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또 논술 전형이 그 당시에는 핫했어요. 비율이 굉장히 컸었는데 특히 좋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논술 전형 준비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논술 전형 해봤자 어차피 못 붙는다고 그냥 수능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했었어요. 그때 그러다가 논술 전형이 계속 확대가 되고 결국 입시 실적이 반토막이 났어요. 저희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보내는 실적이 반토막이 나면서 부랴부랴 논술을 챙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논술이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챙겨줄 수가 없어서 사실 원래 관성대로 하는 형태였는데 어차피 실적이 계속 나오면서 1, 2년 안에는 무조건 지방 학생들도 인지를 할 거고요. 오히려 제가 만약에 친동생이 있거나 뭐 과외하는 학생이 있다면 지금 지방에서 세특을 그렇죠. 준비한다면 그냥 지역균형 전형도 있고 이게 지역별로 할당제가 있는 전형들이 있는데 그런 전형들에서 혼자 세특으로 좀 돋보일 수 있으면 확실히 더 차별화를 가지고 대학교 가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아이들이 잘 모르는 정보들까지 제공을 해주면서 세특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보다 더 파급력이 크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지역에 또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게 또 원래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대학교에 진학한 사례가 없었는데 세특을 잘 준비해서 뭐 우리 스터디 카페에서 학생들이 많이 학생부 종합전 합격한 케이스가 많이 나온다면 또 그게 또 좋은 신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역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네, 무슨 말하나. 여행 중에 이렇게 화상 회의로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